여러분, 바닥 경제 참 어려워요. 피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카드 돌려막기가 횡행할까요? 여러분, 카드론 증가액 보세요. 2분기에 34조 1천억 원입니다. 거의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보시다시피 2020년 들어서서 1분기에 30조 3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2021년 2분기에 34조 1천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론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저는 충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데가 누구겠습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중산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국에서 이 카드론 중지시켰어요. 뭐 중지라기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줄어듭니다. 2021년 2분기에 들어서서는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현금 서비스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드론 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못하게 액수를 줄이니까 이제는 다른 도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카드는 카드대로 돌려막기 하면서 부족한 것은 현금 서비스로 또 돌려막기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혹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는지,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대비하는 지표입니다. 그동안 현금 서비스를 그래도 2020년까지는 보시다시피 많이 썼죠. 카드로는 좀 덜 썼어요. 그런데 20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카드론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현금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는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가 카드론 줄여라 하고 2021년 1분기에 이야기를 했더니 2분기까지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현금 서비스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지금 강제적으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거, 이것은요 일방향으로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지표예요. 저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대출을 계속 중단하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통제 방역이 계속되면요, 아예 집합금지 업종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에다가 자영업자들까지도 밤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벌어서 쉽게 말하면 대출 원금은 고소하고 이자도 못 갚아요. 오히려 생활하려고 카드론 쓰고 현금 서비스 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위드 코로나 위험합니다. 저도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건 더 심각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 수 있게 숨통도 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규제만 계속했을 때 이게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는데 규제만 하면 완전히 최악으로 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예, 최악으로 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는 딱 한 가지가 됩니다. 선택지는.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최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투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일방향으로 조이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카드론 이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평균 이자율이 엄청 셉니다. 현금 서비스 평균 금리가 말입니다. 18에서 19%, 좀 비싼 데는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20% 받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로는요. 평균 금리가 13%밖에 안 돼요. 13%. 그런데 현금 서비스는 18%, 19%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통을 넣어주지 않으면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는 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장사를 할 수 있어야지 갚을 수 있는데 아니면 연체만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 연체액이 현금 서비스 아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8년 4분기에 2018년이에요. 4분기에 3.4%의 연체율이었다면 2019년입니다. 2019년 1분기에 9.4%의 연체율입니다. 9.4%의 연체율. 이것은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뜻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 문제는 2019년 1분기의 연체율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대출 만기 연장한 거예요. 이자 상환 유예한 거예요. 그게 모두가 222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이 안 잡히는 거예요. 착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커졌을 때 지금 현금 서비스는 5%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터진다. 저는 터진다 보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현금 서비스까지 끌고 와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440만 명이 다중채무자라면 카드론 이용자라면 그중에 269만 명이 다중채무자입니다. 65%나 됩니다. 이들이 못 갚는다 그러면요. 저는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좋은 지표가 안 나와요. 좋은 지표가. 카드론을 막으면 다른 데가 안 늘어나야 되는데 카드론을 막으니까 현금 서비스가 늘어나면 더 부채의 질이 나쁜 쪽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부채의 질이 나쁜 쪽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이게 억열이 커집니다. 억열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화산이 폭발할 때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저는 충분히 이 가계대출의 어떤 폭발력, 그 와중에 자영업자의 어떤 부채 폭발력, 그 중에서도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폭발력은 가히 역대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위드 코로나 정책, 투트랙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